안녕하세요. 미술식탁 애청자 여러분. 16세기 초 에스파냐 탐사대는 멕시코에 상륙하여 인디오들이 살고 있는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후 약 300년 동안 멕시코를 식민지로 지배합니다.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멕시코에는 스페인어와 카톨릭교가 보급되었고 인디오와 에스파냐인들 사이에 혼혈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 멕시코 혁명입니다. 그럼 이 멕시코 혁명은 멕시코가 300년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해가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1821년 멕시코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한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멕시코는 독립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혁명의 불꽃을 키웠는지 그 과정 속을 들여다보러 같이 가보시죠. 이 무시무시한 그림은 오로스코의 일어나라 이달고여 라는 작품입니다. 멕시코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카톨릭 신부들의 독립운동인데요. 작품에 그려진 미겔 이달고 신부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독립운동가입니다. 군중을 이끌고 에스파냐에 대항하다가 처형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멕시코 곳곳으로 독립운동이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오로스코라는 화가는 자신의 화풍에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 표현주의 회화의 풍자와 섬뜩한 비판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스럽고 섬뜩한 그림체로 인해 멕시코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혁명 정신의 바탕이 무엇인지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독립은 1821년,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1938년. 독립 후 100년이 더 지나서 그려진 이 그림을 통해 오로스코는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럼 멕시코의 역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독립 이후 하나의 정당이 오랜 기간 통치를 합니다. 정당뿐 아니라 한 명의 대통령이 오랜 기간 임기를 유지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대통령이 포르피리오 디아스입니다. 디아스는 1877년부터 1911년까지 약 33년간 독재 정치를 펼칩니다. 이 시기를 특별히 포르피리아토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디아스 정권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가난한 농민 그리고 원주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자본가들에게 팔았고 이로 인해 1910년쯤엔 멕시코 농경지의 98%가 대주주의 소유가 됩니다. 반면 농민들의 90%는 토지를 가지지 못한 농장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의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값싼 노동력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디아스 정권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끔찍하게도 디아스 정권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통해 자국 노동자들을 탄압하기도 하고 군대를 이용해 반기를 드는 노동자들을 학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당시 시대상이 담겨있는 그림이 시케이로스의 포르피리오에 대항한 혁명이라는 벽화입니다. 왼쪽에 농장 노동자들이 죽은 시체를 들쳐메고 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측엔 멕시코 군대가 이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에 있는 멕시코 국기는 누구에게 쥐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두 남자가 멕시코의 국기를 사이에 두고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멕시코 국기를 들고 이래저래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뜬금없이 웬 미국인이냐고요? 당시 멕시코 토지 대주주의 상당수가 미국의 자본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쪽 저쪽 외세에 흔들리는 멕시코 주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디아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농민들과 현 정권에 반대하는 부르주아들이 손잡게 됩니다. 그림 왼편엔 총을 들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입니다. 오른쪽엔 근대의 차림을 한 사람들이 보이고 뒤편 창문 너머엔 본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의 혁명은 지긋지긋한 독재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과 부르주아 간의 다툼은 계속됐죠. 긴 싸움 끝에 결국 부르주아 세력인 알바로 오브레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는 벽화를 통해 국민들을 계몽하고자 하였습니다. 벽화는 대중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크게 그려졌기 때문에 민중 계몽에 효과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 무기 배급 혁명의 발라드 부분 역시 이 시기에 멕시코시티 교육부 벽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멕시코의 원주민과 에스파냐계 혼혈인 사이의 인종적 통합뿐 아니라 농민과 부르주아 모두 더 나은 멕시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선 또 다른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이 여인의 모습,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지 않나요?
가운데 여자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인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 출신 화가로 당시 벽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했고 종종 작품에 자신의 모습과 아내 프리다 칼로를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독재였던 디아스 정권이 무너지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부르주아 세력들은 농민과 노동자 계급을 자신들의 아래로 편입시킵니다. 선성장 후분배를 외치며 소수의 성장만을 위한 정치, 결국 이전의 지배체제와 다를 바 없는 멕시코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르주아 개혁 집단과 민중 간의 관계는 언제나 한쪽이 베풀면 다른 한쪽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그림은 오로스코의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가 무덤을 파놓고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다리를 보면 반쯤 무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혁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느낄 즈음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혁명을 위해 판 땅이 자칫 무덤을 판 본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화가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멕시코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멕시코 혁명의 불꽃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멕시코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으러 라디오처럼 듣는 미술식탁 팟캐스트를 방문해주세요. 팟빵 어플에서 미술식탁 검색하고 25회 멕시코 혁명과 벽화운동 편을 들으시면 됩니다. 밥 먹으면서 하는 가벼운 얘기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미술식탁 양양건이었습니다.